변호사님, 예. 이 언론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예. 잘 알려진 것입니다만은 KBS는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다소 정상화 길로 간 것 같습니다만은 MBC라든가 CBS, YTN 등 이런 곳에서는 아직도 좀 편파 방송을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방심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제재들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YTN이 지금 유진그룹으로 넘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2월 7일 날 방통위에서 승인이 났죠. 최대 주주로 유진그룹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넘어는 갔는데 아직까지는 그 인수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지난 27일 날 정기 추총을 해가지고 사장이 바뀌었네요. 예, 예.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도 잘 아는 박지훈 변호사, 예, 예. 뉴스킹인가? 뉴스킹 예, 예. 박지훈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박지훈 이 앵커지요. 앵커죠. 진행자가 최근에 좀 편파 방송을 한다 해갖고 선거방송위원회 여기에서도 경고 중징계를 받았더라고요. 내렸고 그동안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교체가 됐네요. 배승희 변호 따따붙단가요? 배승희 변호사. 저기 유튜브 하던 네. 배승희 변호사로. 배승희 변호사는 민영삼 씨와 같이 따따붙다를 했죠. 예, 그리고 예. 거기가 조금 이제 보수적인 중도 보수적인 성격을 가졌던 유튜브로 알고 있는데 박지훈 변호사 저희들 뭐 같이 방송도 진짜 많이 했죠. 그리고 사람이 참 재밌고 예, 그렇습니다. 또 입심도 좋고 시사보다는 오히려 연애 쪽에 더 저는 강한 코미디계로 갔으면 참 성공했을 것 같은 사람인데 그 성대모사도 잘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갑자기 무슨 앵커가 돼버렸더라고요. 예. 특히나 또 YTN은 그 당시에 노영 방송이라고 할 정도로 예. 어떤 진보 색채가 강했던 방송인데 거기 가는 거 보고 저는 진짜 놀랐습니다. 예. 사람 참 재밌고 또 변호사고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아닙니까? 사법시험 출신이 아니고. 예, 군 법무관. 예, 그래서 저는 군인을 하고 이러면 좀 보수인 줄 알았는데 예. 완전 진보더라고요. 그래서 놀랄 정도로 했는데 그걸 떠나서 어떤 YTN의 어떤 노영 방송의 어떤 그 입장에 영합하는 방송을 한 것 같아요. 박지훈 성향을 보면은 진보는 아닌데. 그러니까 아닌데 너무 놀랬다니까요. 방송의 그런 그렇죠. 어떤 성격에 맞게 예, 진행을 그러니까 하다 자기 보니까 또 어떤 제작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작진이 전부 다 하는 그렇죠. 대로 예. 그 진행자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결국은 이제 박지훈 씨도 저 진보 좌파야 했는데 그렇지만 저는 이제 박지훈 변호사 아끼는 입장에서 후배 대구 사람 아닙니까? 후배고 경북대학교 나온 친구인데 그렇다면은 그런 정도면 앵커는 안 했는 게 맞지 않는가? 네. 자기 소신과 틀리면 안 해야죠. 네. 그건 뭐 그런데 여 변호사님처럼 이 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하고 나오신 분은 변호사로서 생활이 가능하지만 또 적당한 수입이 있지만 이 법무관 출신이라든가 로스쿨 출신들. 네. 근데 그건 고 교수님이 이 법조계 실태를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군 법무관 출신이 어지간하면 그냥 변호사 돈을 훨씬 많이 버는 사람도 많습니다. 군법 회의 사건이 참 그게 잘 성공하기가 쉽고 해가지고 막 그걸 떠나서 어쨌든 뭐 박지훈 변호사는 이 YTN에서 그 뉴스킹을 하면서 사실은 좀 편파적으로 했어요. 그 뭐 방송국 자체가 저는 뭐 듣지를 않으니까 알고. 저도 안 봤지만 뉴스에 다 나왔어요. 이런 시사 그거 할 때도 진보 쪽 사람을 출연을 훨씬 많이 시키고 그다음 질문도 어떤 보수 쪽 인사가 나오면 아주 공격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하는 바람에 보수 쪽 출연진들이 상당히 불편해했던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체가 됐다. 예, 그래서 그런 거지. 사람 자체는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고 그동안 뭐 CBS라든가 MBC가 진보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인데
최근에 박재홍 한판 예, 스포라는 예, 예. 프로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도 CBS. 압니다. 예. 거기에 고정으로 출연하던 진중권 씨. 광운대 교수죠. 진중권 교수가 생방송 중에 도중 하차를 선언하는 이런 예. 일이 벌어졌네요. 예, 저도 그 방송은 보진 않았는데, 예. 전 댓글 보고 거기 나오더라고요. 예. 앵커가 어떤 한 국민의힘 예. 지지를 떨어뜨릴 만한 그 이슈에 대한 질문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건 MBC 쪽에 나경원 의원의 경우고 여기는 거기도 그렇게 지금, 놨던데. 예.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 28일 공식 선거운동 그 마포 예, 유세에서 그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지 정치는 아무 죄가 없다 예. 하면서 지금 이재명 또 이재명을 공격을 한 거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조국도 곁들여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예. 이제 예, 이게 맞네. 이슈다, 예, 예. 이슈다 해가지고 거기에 같이 출연하는 박선태, 예. 뭐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이라는데 아마 이 사람이 JTBC에 있었던 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진중권 교수가 이재명 막말한 것은 왜 안 하느냐? 예. 네? 이재명의 이 막말은 너무 많고 그 광주 폄하 발언, 예. 희생자 희화한 거 예. 이런 것들 다뤘느냐? 예. 그럼 같이 다뤄야지. 그렇죠. 어떤 쪽에서는 그 사람 맨날 막말하니까 안 다루고 어쩌다가 좀 말 실수라든가 조금 분위기가 업돼 갖고 한 말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다루는 것은 공정한 언론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공정성을 문제 제기했고 예. 그게 의도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예. 그러니까 진중권 거기도 사실 진보 아니었습니까? 예. 자기가 볼 때 뭐 어느 쪽이 옳은지 자기는 그건 둘째 치고 공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계속적으로 예. 편파적으로 방송을 진행하니까 나 이거 방송 못해 이랬다는 거죠. 예. 사실은 진중권 교수도 상당히 강골입니다. 강골도 되고 예. 성격이 급하더라고요. 그게 보통이 아니죠. 네, 보통이 아니에요. 예. 예, 우리가 흔히 핏대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예. 그래서 점잖은 말로 그렇게 핏대 잘 내는 옛날에 정치인 중에도 핏대가 있었는데요. 핏대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기자들이 뭐 물어보면 빡 핏대. 예. 그래서 우리가 점잖하게 혈죽 선생이라고 했죠. 아, 핏대 그걸 한자로 바꿨네요. 바꿔서 피혈자에 대나무 죽자로 해가지고. 혈죽 선생 오시네 하고 비아냥거리고 좀 놀려먹고 그런 적이 있는데 아마 조금 핏대가 있는 분 같아요. 그런 거 있어. 정의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 방송에서 지난 15일인가요? 그 김행 전 비대위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장관 후보로도 됐다가 낙마했는 낙마한 분이죠. 사람이죠. 예. 그 사람하고도 또 그냥 말다툼 하다가 진행자가 이 방송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도 누가 마이크를 빼고 가버렸던데요. 예. 어디서 무슨 방송에서. 그래서 진중권 교수가 어쨌든 CBS에서 이렇게 불공정한 편파 이런 주제 선정을 해갖고 특정 정당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런 프로에는 참여할 수 없다 해가지고 도중하차를 해버렸고 또 하나는 최근에 얼마 안 됩니다만은 MBC에서 26일 날 있었습니다. 예. 라디오 권순표 뉴스 하이킥 원래는 그 신장식의 신장식이요. 신장식이가 공천 받았지 않나요? 저기 조국 혁신당에 지금 대변인에다가 비례대표 뭐 앞순위에 받았죠. 그런데 정과가 사범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뭐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해갖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래서 조국당이 거의 뭐 아니라 조국 범죄당이라는 거다. 그러니까요. 거기가 무슨 소도냐, 범죄인 도피소냐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 프로입니다. 그 프로에 이제 나경원 동작을 후보 전 의원이 출연을 했는데 그 진행자가 권수표 진행자겠죠. 일부 보수 언론이 대파든 뭐든 아무것도 들지 말고 영부인과 잠수를 타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대통령이
이 선거판에 잠수를 타야 합니까? 뭐 이런 얘기도 물어보고 이정도 대사 문제로 여권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 정리되어 가고 있다고 하지만 물밑에서는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 한동훈 위원장 뭐 한계론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여당 표 떨어지는 소리, 지지율 떨어지는 소리만 하니까 나경원 의원이 아니 왜 그런 소리만 하고 민주당의 예. 이재명의 비명 형사나 친명 형제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물어보냐? 박용진 몇 차례 그렇게 해갖고 부관 참시까지 한 것을 왜 안 물어보냐 하면서 언쟁을 벌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MBC 라디오 여기도 있죠. 이게 나경원 의원이 어떻게 답을 해도 그 국민의힘에는 안 좋은 그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포장할 수는 없잖아. 좋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대답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걸 유도한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이 전 의원이 대답을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거는 국민의힘의 어떤 일정 부분 타격을 줄 것이다. 특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가지고 잊어먹었다가도 이런 일들이 있어서 아니 잊어먹었다가 다시 상기시키고 그걸 노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이 MBC 라디오 저도 뭐 MBC 라디오 듣는 게 몇 개 있습니다만 프로가 요즘은 라디오도 썸네일을 또 달지 않습니까? 예. 그 썸네일이다 그런 거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도 있고 예. 그런데 이 라디오가 영향력이 큰 게 있죠. 이게 택시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운전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틀어놔요. 차에. 예. 그래가지고 이분 분들이 어떤 공정한 반대쪽의 의견을 거의 못 들으니까 MBC 라디오 같은 거. KBS는 뭐 라디오를 별로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만은. 예, 별로 안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편향된 시각을 계속 주의받아 보니까 이 택시 하시는 분들이 손님 타면은 가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자꾸 부정적인 국민의힘 보수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갖다가 이 지금 MBC 라디오 있죠. 텔레비전이 문제가 아니고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전파력이 더 큽니다. 전파력이 큽니다. 예. 왜냐하면 택시 같은 경우는 계속 틀어놔요. 하루 종일 틀어놔요. 틀어놓고. 그리고 저는 가끔 봤는데 요새는 좀 덜하는데 시내버스를 저는 많이 탔는데 시내버스도 틀어놓는 분이 있어요. 예. 그 보면은 MBC 라디오 틀어놓는 분이 많아요. 기사 중에. 그리고 기사분들이 또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진보 그냥 야당 편드는 분이 많아요. 생활이 힘드니까. 그런 분들로 봐서는 이 MBC에서 막 이 권력자 욕하고 이런 게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승객들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예.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보수 이런 그 진보의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냥 별로 생각 없는 분들은 진보적 시각만 버스만 타면 계속 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걸 아니까 하이킥인가 뭐 이런 프로에서 의도적으로 이게 나경원 의원한테 이런 진짜 곤란한 질문 대답하기 계속 해가지고 진짜 우리 속된 말로 엿먹인다 그러잖아요. 엿먹이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 본인도 아니까 불구하고 예. 바로 화를 낸 거죠. 예. 왜 이렇게 지금 그 진행자의 의도를 다 아는데 제가 지금 안 들어도 다 아는데 그래서 CBS도 마찬가지죠. 아니, CBS는 왜 그럽니까? 진중권 교수가 예. 이러면은 언론이 아니지 않느냐 하고 화를 낸 거죠. CBS는 기독교 방송국 아니에요? 진보적입니다. 어쨌든 이 방송이 정상화가 빨리 돼야 하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진짜. 운동장이 방송 쪽에 예. 아주 강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기울어지면 있죠. 이게 평행 맞추기가 안 기울어지게 하는 게 중요하지. 일단 기울어지면은 그 밑에 뭐 사장 바뀌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 방송국이 정상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KBS 같은 경우도 많이 뭐 정상화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제작진이 그대로 있는데 제작진들은 노조가 예. 주요 이 포스트를 다 장악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완전히 정상화되는 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오늘 이거하고 주제하고 맞는지 모르지만 제가 며칠 전에 검사 출신 우리 동기들하고 이야기했는데 문재인 때 있죠. 워낙 그 수사를 잘하는 사람이 많이 쫓겨났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우리가 왜 대장동 사건 수사를 왜 그리 못하냐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문재인 정부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수사를 잘 못하다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벼락 출세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성윤 뭐 다 그러니까요. 많지 않습니까? 신모하고 하여튼 많은데. 신성식이다.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사 잘하는 사람이 별로 있을 자리가 없어지니까
윤석열 정권이 바뀌어도 역시 이 수사 능력에 한계가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대장동, 백현동이 우리 국민들 볼 때 우리도 이 자리에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왜 뭐 지지부진하고 제대로 못하냐 하는데 이 수사를 해봤어야죠. 그래서 이 검찰도 그렇고 지금 언론계도 지금 고 교수님이 주제를 참 잘 꺼내신 것 같은데 이 기울어진 운동장 뿐만 아니라 능력 없는 지금 언론인 종사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언론의 사명감을 가지고 진짜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언론이 정상화되는데 시간이 그러니까 아예 기울어지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게 중요한지 한번 기울어지면 참 힘들구나 이번에 많이 느낍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